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트가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있지만 여전히 어쨌든 위험한 상황 맞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추세도 이 단기 추세를 뚫지도 못했고 이렇게 보면은 세기형 차트를 보이긴 한데 사실 이거는 완전한 세기형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우리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평행 채널 하단부에 지지를 받고 요 이동평균선 지지를 받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얘가 완전하게 요 위로 올라가 주고 또 위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완전한 조정이 끝났다 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원칙이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그런 건데, 제가 지금 일본에 여행을 왔는데 여행 가니까 갑자기 도미가 막 떨어지고 반등이 오고 이래가지고 뭐지? 이러면서 멤버십 분들은 아예 그냥 그린란다 어딘가 해가지고 티켓을 끊어서 편도로 보내버려야 된다, 체킹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되게 좀 재밌었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사실 저의 여행 이런 것보다도 그냥 올자리에서 온 거고 이게 찐반등일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가 사실 결론이 맞아요. 좀 기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도미넌스를 보면 그래도 되게 긍정적인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또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기를 이제 다시 재차 돌파하면서 이게 도미넌스가 이런 61%라든지 이런 데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일단 여기서 꺾이면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와준다는 거 긍정적인 부분은 맞아요.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되게 베스트인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마지막 한 방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나오면 또 알트가 또 힘들어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 과정에서 알트가 먼저 매를 맞아서 그런가 생각보다 잘 버티고는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업비트를 보시면 나름 이제 요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자꾸 반등이 나오고 막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다 그런 식의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게 화면 여러분들이 조금 해상도가 옛날보다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제가 노트북으로 찍고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는 거, 해외를 왔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알트가 이제 그런 상황은 맞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요. 이게 그래서 좀 제가 생각을 해본 게 뭔가 이게 상황이 굳이 비슷한 걸 찾자면 이때 가능성을 좀 생각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봉의 모양이 요때랑 비슷해가지고 요 12월달 요 주봉과 비슷해서 이거 괜찮은데 요거 한 번 남았겠는데 그래서 도미넌스에 대한 상승을 예측하긴 했지만 도미넌스 상승은 나왔는데 이게 오히려 나왔단 말이죠, 하락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 요때의 모습이 비트가 마이너스 30%가 빠졌어요. 근데 이게 언제냐면 2021년 1월인데요 누군가는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아니 2011년이면 알트 불장 아니냐, 이거 하락이 언제 있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때 이후로 본격적으로 알트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코인판에 들어온 게 2월 이후일 거예요. 2011년 2월. 왜냐면 이때는 관심만 가져요.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찍었다, 이 미친놈인가 좀비인가 하다가 알트가 안 오르니까 빌빌빌빌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비트가 조정이 나오니까 오케이, 더 싸지면 더 사야지, 여기서 내리면은 그때부터 비트코인 상승장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여기서 이렇게 막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했고 그걸 이제 버텨내면서 비트가 이렇게 올랐는데 요때부터 알트가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 시점부터 슬슬 비트 하락보다 알트가 덜 떨어지면서 혹은 살짝 오르면서 도미넌스가 낮아지다가 그 다음에 요때 비트가 반등하면서 알트가 더 가면서 알트장이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12월과 1월이 지금 겹쳐지는 모양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과 같은 그런 움직임이 겹쳐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만약 그게 맞다면 우리는 이 과정에서 어쨌든 천천히 모아가는 게 맞지만 항상 리스크 관리 때문에 비트코인을 어쨌든 갖고 있어야 되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 원칙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걸 하다 보면 알아서 두 가지에 다 대응이 됩니다. 내가 비트코인을 들고 있고 현금 비중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포트폴리오를 알트로 들고 있기 때문에 알트장이 시작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보면 니어랑 미나, 그 다음에 이벤트 수위 이렇게 내면서 멘틀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23일, 22, 21 레이어 제로 이런 것들 보면은 눌릴 때 어쨌든 이걸 들어가긴 했어요. 넓게 분할 매수를 시키면서.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비트가 떨어질 때도 어쨌든 원칙이니까 받아야지. 두려워서 안 받는 게 아니고
손절을 어쨌든 손절가 닿기 전까지는 이게 유지니까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밑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익절 구간이 왔을 때 1차 익절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본절이 오면은 이걸 정리하고 나가는 거죠. 근데 대신 이걸 이렇게 안정감 있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신규 픽을 또 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매매할 때도 요거에 맞춰서 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칙을 어쨌든 지키다 보면 알아서 이 움직임에 얘가 여기서 찐반등인지 아니면 뭐 추가 하락이 오든 모든 움직임이 어쨌든 내가 완전한 대응은 100%의 포지션으로 대응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움직임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태가 됐을 때는 사실 차트상으로는 뭐 이런 가능성도 있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음봉이 너무 이제 질질질 새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지난 어떤 프랙탈이나 이런 것들 찾아보면 뭐 2021년 1월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이때 이렇게 치열하게 음봉을 주다가 갑자기 장대 양봉으로 쭉쭉쭉 돌렸듯이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지금은 다 열어놓고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원칙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뷰가 굉장히 여러 개가 다 나오고 있고요. 뭐 하락을 보는 사람들은 뭐 8만대 초반까지 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이미 시즌이 여기서 종료가 됐다라고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도미넌스가 높은 상태에서 시즌 종료된 적이 일단 없어서 저는 알트장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라 시즌 종료는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저점이 어딘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 고민들이 있죠. 모든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도미넌스가 이게 고점이고 반등 주고 꺾인 게 맞다면 그러면 우리는 알트 시작인데 이 초입부터 우리는 어쨌든 알트를 들고 있으니까 일부러 들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고, 근데 비트코인도 우리가 들고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도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추가 하락이 오면서 도미가 올라가더라도 우린 여기서 또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내가 그 위든 아래든 왔을 때 완전히 내가 뭐 그 반대 무빙을 취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포지션이 특정한 비트코인의 뭐 위든 아래든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완전한 반대 포지션만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장을 계속 쫓아가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항상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음봉이 계속 뜨고 있고 우리가 주봉상으로는 그래도 여기를 지켜주면서 갔기 때문에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주가 저는 사실 제 마음과 같아서는 요 위로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계속 지켜봐야 될 포인트긴 하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고작 이제 화요일이잖아요. 이제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많이 남았고 우리가 일봉으로 봤을 때도 이 음봉이 뜬 시점이 18일부터 뜬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거 뭐 주봉 굉장히 여기선 예뻤어요. 근데 마감할 때 되니까 막상 이런 데서 마감을 하듯이 이런 움직임 우리가 항상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음봉이 뜨면 오히려 마감을 양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왜냐면 상승장에서는 하루하루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주 초에 이렇게 빠졌다가 주말 사이에 이렇게 이제 올라서 이렇게 마감을 하면 이거는 양봉으로 마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월봉이 마감이 되는데 월봉이 이제 마감이 될 때 보면은 이거 다 지워서 깔끔하게 해서 보면은 어쨌든 월봉이 지금 음봉이긴 한데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시작가가 96464예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올라서 만약 뭐 97 이런 데서 마감하면 이거 양봉으로 마감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약간 도지형 캔들 형태로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언제 그런 게 있었냐면 1월 때 있었어요. 1월 1일 날. 그렇죠? 또 공교롭게도 1월 달이네. 그래서 그 다음에 2달 더 오르고 빠졌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이게 양봉으로 마감이 된다면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월 동안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후에 3달이 더 오를 수도 있다. 아니면 뭐 2달을 간다던가.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아직까지 포기할 단계는 아니고 대신 위아래가 다 열려있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주면서 천천히 뭔가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때도 이제 이런 거예요. 비교하는 게 딱 이건데, 제가 그 영상에서 솔라나를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12월 말이 솔라나가 저점이었다고, 2020년에. 그리고 솔라나가 200배인가 뭐 300배인가 아무튼 그렇게 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물론 뭐 이번에도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시간들이 있어온 다음에 항상 알트장이 왔었다. 그래서 알트장이 만약에 올 거라면 이런 시간들, 뭐 수건짜기 같은 시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말은 여러분들 천천히 그냥 한다고 생각하고 해줘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천천히 시간을 두고 천천히 모아간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 비트코인과 현금 비중을 항상 갖고 있어야 우리가 불확실한 움직임들에 대응이 되겠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감이 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 비트가 이제 항상 가장 강할 때 약해 보인다는 게 이제 강세인데 요 끄트머리 부분에서 우리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움직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뭐 여기까지 또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될 때 다들 포기하는 움직임을 보이면 갑자기 뜬금없이 비트코인이 통수를 치면서 장대 양봉이 뜨고 그런 움직임도 많이 나왔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지난주 5.61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지만 어쨌든 시장 자체에서는 그렇게 티가 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비트의 수요는 올라가는데 공급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가 계속 매수를 하잖아요. 세일러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은 공급 충격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당장은 티가 나지 않더라도 ETF도 그랬어요. 8, 9개월 동안 뭐 블랙록은 매수하는데 왜 가격이 안 오르지 했는데 나중에 그게 후에 엄청난 이 이후에 이런 시세 분출로 왔던 것처럼 이런 기다림의 구간이 끝나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더 좋아할 만한 그런 구석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미국 투자자들의 매수 압력이 감소했다. 그리고 왜냐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지금 마이너스 정도 되고 보면 바이낸스 가격보다 코인베이스가 싸잖아요. 많이 한 200불 가까이 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미국 애들의 매수 압력이 감소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 시장 과열로 비트코인 조정 가능성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미결제 약정이 너무 높아요. 이거 6월달에. 그래서 비트가 조정이 발생을 해서 그 다음에 미결제 약정이 떨어지니까 매집이 이어져서 10만 달러를 돌파했는데, 이번에도 지금 미결제 약정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상 최대 수준이기 때문에 과거 패턴이 반복되면 향후 5월 구면은 이걸 떨어질 수 있고 비트코인도 8만 달러 초반까지 조정을 거쳐서 그 다음 바닥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쯤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또 사람들이 보는 것이 이거죠. 여기에서 채우지 못한 CME 갭이죠. 그리고 여기도 갭이 나와서 이것도 좀 채우러 갈 만한데, 네, 그죠? 위로 뜬 거라. 그래서 이걸 채우러 가면은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채우게 되면 뭐 78,000대까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도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게 약간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조성했을 때 그때가 오히려 좀 바닥에 가까웠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기 보유자들이 장기 보유자 매도세를 방어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손바뀜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폭발 계단은 시한폭탄이다, 망한다, 비트코인 망할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결국 이런 욕을 수없이 들어먹으면서 비트코인은 성장했기 때문에 이것도 일시적인 그냥 퍼드에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재료들이 많이 나오고 뭐 마운트 구스액이 나오고 막 그러는 거 보면은 이 구간대를 마지막으로 개미를 진짜 악착하게 털어먹은 다음에 뭔가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구나. 다만 우리가 이걸 알고 어차피 개미 털 거니까 나는 무조건 풀매수 할 거라는 그런 시그널들이 보이면 더 털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겁은 먹어주되 리스크 관리를 하라는 거죠. 그걸 하되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시장을 떠난다기보다는 어쨌든 증시도 다시 좀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나스닥도 위로 반등을 잘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여주고 있으니까 결국 증시랑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나스닥이 오래 버텨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겁을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천천히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하되 천천히 매집을 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이 힘들다라고 하시면 유튜브 멤버십이 있거든요. 멤버십에 오시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뭐 브리핑을 통해서 멘탈 관리도 하고 질문 답변도 하고 원칙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픽도 드리고 하기 때문에 뭔가 지금 장에서 손가락도 잘 안 움직이고 하다가 보면,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들이 와서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기 링크 눌러주시고 회원전용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멤버십 브리핑방과 소통방 링크가 있으니까 두 가지 링크 모두 들어오시고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선물방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행 중이라 좀 뭔가 영상도 불규칙적이고 이 장도 어쨌든 혼란스러운 과정에 뭔가 본의 아니게 제가 도망치듯이 간 것 같아서 되게 죄송스럽지만 이거 거의 한 달 이상 전부터 잡아놨던 거라는 거 해명 아닌 해명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런 구간들이 지나면 결국 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굉장히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니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작도 안 한 알트장에 뭔가 맛보기 시식 코너를 맛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트장이 나면서 막 난리를 치는데 메인 알트장이 오면 도대체 얼마나 갈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런 연말과 연초의 그런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을 좀 이렇게 해소하시면 버티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면서 오늘 오전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여행 기간 동안 그 짬날 때마다 계속 올려드릴 거니까, 그리고 텔레그램 브리핑으로도 계속 할 거니까 영상 설명란에 텔레그램 공개 브리핑방 링크도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